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은 안녕하세요. 좀 아무래도 좀 복장 자체가 이 현역으로 뛰실 때보다 좀 여유로워지셨다고 네. 젊어지셨습니다. 네. 요즘에 또 젊은 아들이랑 같이 네. 그러세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세요. 네. 아유. 그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역이 아니더라도 정치판 돌아가는 거라든가 관심이나 이런 걸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는 그럼요. 당연하죠. 네. 또 그건. 제가 또 방송을 또 고정으로 하고 나오는 있으니까. 것도 네. 있어요. 네. 네. 그 제가 이현주 TV도 하시고 딴 데도 또 고정으로 네, 하고 제가 또 금요일 뭐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금요일 저녁 때 네. 11시에 이제 YTN에서 정봉주하고 아. 매주 싸웁니다. 야, 그 정봉주가 그때 입담 거 보통 아닌데.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싸우다가 중간에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럴 심정일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못해. 그냥 구부러가 끌어서.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노련하시니까. 요즘에 그래도 제일 핫한 게 조성은이라는 문제 정치인이라고 그럴까요? 젊은 정치인이 네. 온 나라를 지금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게 그죠. 어떻게 보시고 네.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문제가 작년에도 됐었죠. 네, 지금. 그럼요. 그 입당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죠. 네. 그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그럼요. 네. 그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미래통합당 그 통합할 당시에 그때 이제 당사자 그러니까 그 통합 당사자인 그 정당이 세 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큰 게 이제 자유한국당이었고 네.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후신인 새로운 보수당. 네, 새로운 모습.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계하고 국민의당계였잖아요. 그게 이제 나눠지면서. 예, 그게 이제 다시 찢어졌죠. 예. 싸우면서. 예. 예, 그러면서 바른정당계가 새로운 보수당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계가 예. 이 안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갈라졌냐면 안철수계가 바른미래당으로 들어왔었고, 그렇죠. 박지원계는 그 당시에 이미 민평당으로 나갔었죠. 예. 그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안철수계만 남아 있다가 네. 안철수가 독일을 갔잖아요. 그렇죠. 예, 손학규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렇죠. 그래서 독일로 가고 안철수하고 이렇게 남아 있던 사람들 일부 남아 있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이제 통합할 때 저하고 같이 전진당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풀네임은 이제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라고 해서 네. 전진당,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큰 틀의 통합은 이제 된 건데. 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제가 계시죠. 잘 알죠. 그 당시 네, 예. 네, 그럼요. 그런데 이 민평당으로 이미 옛 저녁에 나갔던 네. 그 국민의당의 박지원계에 네. 소속돼 있었던 그 조성은 씨. 조성은이 이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통합하는데. 통합하는데. 깜짝 놀랐죠. 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옛날에 바른미래당 생기기 전에 이미 국민의당 때 박지원계는 민평당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왜 갑자기 나타났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고 갑자기 새로운 보수당 쪽으로 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죠. 나타날래도 어차피 이제 전진당 쪽으로 나타나도 오는 게 이상한데 맞죠. 그게 맞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쪽으로 해서 오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사실은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히스토리가 예. 우리 쪽에서는 좀 신뢰하지 않는 그 분위기가 편이었거든요. 있었구나. 네. 왜냐하면 이제 박지원계하고는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안철수계하고 이런 좀 갈등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성은 씨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에 그 당시 안철수에 대한 디스 그게 있었죠. 그게 예.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워낙 박지원 키즈로 네. 유명했어요. 그때부터도. 네,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회 때 국민의당 비대위원회 할 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국민의당 비대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국민의당이 굉장히 작은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또 거물급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게 탄핵 직후에 아. 그 캐스팅 보트였거든요. 그렇죠. 네, 탄핵 직후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네. 사이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당의 비대위원회가 사실은 전국을 좌지우지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비대위원장이었던 그러니까 박지원 네. 비대위원장이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말하자면 픽업을 했었던 비대위원인 조성은은 네. 박지원 바로 측근으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본인이 바로 옆에서 목격을 했을 거예요. 와, 그 지금도 관련 사진이나 영상 보면은 박지원 옆에 조성은이가 그 회의할 때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네. 뭐 귀속말로도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박지원을 굉장히 따르면서 최측근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박지원은 이미 이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으로 이미 간 상황이라 네.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이거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죠. 안 그래도 안철수 디스하고 그렇죠. 그 전부터 약간 신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는데다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같이 하자라고 하면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을 거라서 아마 흔쾌히 받아주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새로운 보수당으로 해서 그 정병국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이 뭐 이렇게 그쪽으로 네, 그래서 데려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무슨 브랜뉴 파티인가 이래가지고 무슨 청년들의 정당이라고 해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그것도 되게 의아했던 게 그분이 국민의당에 계실 때 무슨 청년들을 대변하는 이런 역할을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웬 청년들의 정당이냐 그랬더니 그 브랜뉴 파티라는 것도 사실은 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양을 갖추지 않은 정당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이제 뭐 당원 모집하는 게 당원 명단이 뭐 이상한 게 막 그렇죠. 나오고. 그때 예. 당시 아마 창당 요건이 안 돼서 그냥 창준이 단계에 그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서로가 막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창당할 때 자기 지분을 막 늘리기 위해서 너도 나도 막 이런저런 세력을 끌어들이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좀 제대로 거르지 않고 마구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네. 하고요. 그래서 이게 스크리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병국 의원이 그 친구를 브랜뉴 파티라고 하면서 영입을 한다길래 사실 제가 좀 완곡하게 경고를 했어요. 네. 예. 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또 남 뒷담화 까는 것 같으니까 저분이 과거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당시에 그러니까 박지원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지금 지향하는 미래통합당의 통합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지향점하고 약간의 결이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온다면 전진당 쪽으로 오는 게 맞는데 왜 글로 왔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 함부로 영입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입당할 때부터 좀 석연치 않네요.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이렇게도 하도 요즘에 공작 하니까 지금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그러면 조성은이를 말하자면 박지원의 키즈로 정치적 그 후배로 키웠다고 하면은 야 나는 저쪽으로 가지만 호남 이런 기반이 있고 저쪽 가지만 너는 그냥 여기 남아서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 이렇게 마치 말하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트로이 목마처럼 이렇게 네. 신복을 이렇게 저쪽에 라이벌이라든가 이런 데 꽂아서 네. 그러니까 뭐 각종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박지원이 그쪽으로 심지는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워낙에 박지원 그런데 원장이 능한 사람이다. 워낙에 뭐 복잡한 분이시니까 네. 많은 이제 예. 이 입체적인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선회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이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싶었다라고 선회를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친구가 뭐 그렇게까지 선대위 부위원장을 할 급은 아니었거든요. 그래 이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정치 경력이 굉장히 짧아요. 네. 사실은 그 비대위원을 왜 갑자기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국민의당에서 네. 갑자기 정치 초년생이 비대위원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어떻게 보면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정치가 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너무 위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밑에서부터 고생을 안 하고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그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음모와 모략 이런 거부터 배워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잘못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또 새로운 보수당으로 오면서 마치 그 친구가 영입이 되면서 대단한 거물처럼 돼서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바로 들어와 버린 뭐 영입 인사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뭐 특별하게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떤 기여를 했거나 자기를 희생했거나 헌신했거나 뭐 자기가 대단한 정치 철학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면 이 친구한테 자기의 어떤 역량에 과분한 어떤 권한이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고가 나죠.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까지 또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 국민의힘에 와서는 또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당권을 잡았잖아요. 이준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 조성은도 이렇게 왔는데 또 윤석열을 계속 또 뭐 디스를 하고 지난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했던 식으로 지금 여기 와서는 윤석열을 디스하고 그러다 결국은 윤석열을 아주 코너에 몰기 위한 뭐 이거 지금 공작이라고들 이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증거를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쓴 걸 보면 뭐 김일성을 찬양하는 뭐 그런 글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DJ를 뭐 네. 엄청 존경하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묘한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와서 또 김홍 의원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네. 이 과정에서 또 기자들하고 이렇게 뭔가 딜을 하는 듯한 그런 또 이런 사건을 가지고 딜을 하면서 이런 걸 또 즐기는 듯한 그래서 이게 도저히 30대의 어떤 초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거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능숙한 아주 능수능란한 모습들을 보이지 그게 않습니까? 혼자만의 결정이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뒤에서 누가 코치를 네. 박지원은 노련하니까 그런데 또 선수잖아요. 네. 이거 말하자면 32 그때 당시 32였고 지금 33인데 뭐 슬쩍슬쩍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뭐 이렇게 코치해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면 그냥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났다. 본인 입으로도 뭐 네. 친하게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이 뭐 그렇게 시간이 많겠어요. 그러게요. 박지원 원장이 또 사실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막 허투루 쓰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쪼개 쓰는 분이시고 엄청나게 부지런한 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또 뭐 물론 일각에서는 무슨 사생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이건 공적인 일인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더 크게 봐서 이게 야당 전체가 연루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윤석열 후보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야당 전체가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게 그리고 야당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야당 파괴 공작이 아니냐. 야당 파괴 공작.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우리가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때를 연상케 해요. 마치 그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하기 전에 왜 그 촛불 막 난동이 일어나고 왜 그 공작들이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순실에 대한 그냥 가진 그 공작과 가짜 뉴스들 그러면서 네. 분위기가 막 광화문에서 막 뭐 집회 일어나면서 동시에 언론에서는 무슨 그때도 이진동 기자예요. 네. 이진동 기자가 뭐 이상한 사진 네네네. 특종을 막 하고 지금 예, 이런 예. 식으로 그때 무슨 최순실에 대한 이거 카메라 예. 막 막는 거 아, TV조선 특종을 이진동 기자가 했거든요. 예. 그때 무슨 카메라 네. 예, 최순실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자기 예. 집에 네네네네. 그 카메라가 따라 붙으니까 이렇게 치고 네, 이렇게 네, 들어간 네. 거예요. 그때 국민의 공분을 샀거든요. 네. 뭐 오만하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 취재한 부장이 이진동 그 TV조선 부장이었어요. 네네네. 그때 막 이렇게 맞물려서 완전히 그때 무기력하게 그때는 여당이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여기 야당 공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윤석열 제끼기가 아니라 완전히 대선 전에 완전히 이쪽 세력을 타격을 주는데 이런 공작이 거기 또 이진동 기자가 나오고요. 국정원이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젊은 여성 정치인 조성은이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를 했다. 이게 얼마나 또 강력한 뭡니까 프레임입니까? 네. 이걸로 걸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김웅 의원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네. 보는데요. 김웅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어쨌든 김웅 의원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이게 사건화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그럼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그런데 어쨌든 단서가 그분의 입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뭐 이게 기다 아니다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네. 그러면 내가 여기는 했다 여기는 안 했다 그럼 아니면 자기가 아예 내가 이거를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건 내 책임이다라고 해서 자신이 다 안고 책임을 지든지 네.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책임을 안 지고 근데 내가 받기는 받았다 또 내가 전달은 했다 그러게요. 이러면서 이것을 막 계속 퍼뜨리고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기자회견하고 네. 이게 뭡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네. 무책임 정도가 네. 아니라 전 제가 이게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 암묵적으로요. 직접 만나서 이런 공작에 뭐 설계를 하고 작전을 한 거는 아니겠죠. 물론 그것까지는 제가 의심을 안 하는데 왜 암묵적으로 윤석열이가 제꼈으면 좋겠다는 그 공유하는 이제 심정들이 있는 세력들이 네. 물론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문재인의 박지원, 이제 네. 국정원, 네. 그다음에 이 조성은이를 이용한 공작,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내부에서? 김웅이라든가 네. 이런 바른미래당에서 온 일부 세력, 네. 전체는 아니겠습니다. 네, 네, 일부 네. 세력은 왠지 유승민이를 좀 더 해주고 싶고 윤석열이는 지키고 싶은 그게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쓱 토스하면 스파이크 때리고 이렇게 작전은 안 짰지만 네, 그냥 암묵적인 뭐 이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네. 슬쩍 이렇게 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네. 의심이 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진 거죠.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발을 뺀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이제 좀 추정이 되는데. 그러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크게 이 사건에서 피해를 본 거는 사실은 유승민 후보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됐네. 예. 가장 크게 피해를 봤죠.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가장 비난을 받게 됐고 네. 그러면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김웅 의원이 책임도 별로 지지 않고 네. 그러면서 그냥 언론에만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뭐 그렇게 이름 오르내리는 것도 자기가 뜨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치 생명은 거의 끝난 거죠. 그렇죠. 끝났죠. 네, 제가 네. 볼 때. 그래서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이 사건은 윤석열 후보의 사건이 아니라 당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이 우리 당이 검찰하고 이렇게 담합을 해서 네. 결탁을 해서 이렇게 뭔가 권력을 남용한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씌워버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 전체가 이거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윤석열 문제니까 뭐 나는 몰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안 이미 되는 선을 거죠. 넘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른 후보들도 사실 요거는 빨리 극복하도록 돕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신다면 네. 뭐 정치를 그래도 하는 과정에 그 통찰력도 있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박지원, 조성은 게이트라고 야당은 이제 그렇게 하고 저쪽에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 판으로 될까요?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뭐가 더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뭘 그럼 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성은이가? 이제 조성은이가 뭐 자기가 뭐 더 공개할 게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김웅 의원하고 뭔가 소통한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다를 것이다. 이제 우리 당 내에서 뭔가 소통한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민망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만 그것이 뭐 윤 후보하고 관계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네. 그러나 이제 당내에 무슨 소통이 있으면 어쨌든 민망할 수가 있죠. 당은 민망할 수 있지만 윤석열의 지금 스탠스로 봐서는 자기는 절대 사주한 게 아니라는 게 네, 읽혀져요. 네, 네. 이 말하는 그리고 뭐 뉘앙스나 어쨌든 이런 제가 게. 볼 때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뭐 이걸 뭐 이게 뭐 예. 후보가 했겠어요. 저는 그런 뭐 그랬을 가능성이 별로 정황상, 없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쨌든 당이 자꾸 연루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약한 거죠. 그러니까 저 당이 검찰하고 짜고 자꾸 저런 짓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당이 좀 정의롭고 검찰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이 정의롭게 잘못된 것을 싸우는 입장에서 우리도 같은 레벨로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니까 이걸 빨리 이제 이 극복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이 오래 끌면 끌수록 결국에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진영은 우리 진영대로 결집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또 저쪽은 저쪽대로 그거 봐라 이러면서 저쪽은 저쪽대로 결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싸움은 이제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크게 득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이제 오래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피로감이 와요. 피로감이.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지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저놈들 계속해서 저런 이슈 가지고 끊임없이 저렇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또 이 자영업자들 지금 막 코로나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내 법사위에서 이런 이슈 가지고 두들겨 패고 난리다 서로가. 그리고 저 정치인들 안 되겠다. 그럼 이렇게 양쪽 다 이제 그렇죠. 타결받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정치 전에 혐오가 일어나는 혐오가 일어나는 거 어차피 저쪽에서 터뜨렸으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조성과 박지원의 이 그 공작을 확실한 물증을 잡아서 이제 타격을 주면 오히려 이거를 역전으로 완전히 저쪽을 박살낼 수도 있는 찬스를 맞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쪽한테 불리할 수가 있죠. 근데 제 말씀이 뭐냐면 네.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 오래 끌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래 끌면 이제 똑같은 놈이 또 되는 거죠. 저쪽에서도 반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또 저쪽에서도 뭔가 가지고 또 반격하고. 그러면 막 계속 투닥거리면 이제 피곤해. 이제 그만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내고 우리가 지금은 반격을 효과적으로 했어요. 어쨌든 다행히 박지원 이런 문제가 적시에 잘 드러나고 또 조성은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허점이 빨리빨리 드러나서 허점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이제 반격을 지금 세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쪽에서 어떻게 반격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빨려들지 말고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민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개혁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해 가야 된다는 아니 거죠. 그렇게 가면 오히려 발 빼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아주 이걸 강공으로다가 완전히 여기서 끝장내는 자세로 이거 저 조성훈이 지금 뭡니까 그 국정원장의 공관도 들락거렸다는 게 자기 입으로 실토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적절한 시점에서 네. 이제 분할을 해가야 돼요. 네. 적절한 시점에서 일단 지금은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막 강공을 하고요. 네. 그런데 계속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캠프는 캠프대로 이거를 방어를 하고요. 네. 그다음 당은 이제 민생과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당이 같이 계속 이거를 같이 가다 보면 이제 같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이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당이 이거를 가면 캠프가 이제 민생 쪽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에 빠지지 않게끔 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 지나가는 그 조성은의 과정을 보니까 이 공작이 아주 그참 어떻게 그런 공작들이 그 전에도 여러 번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등등등등. 이번에도 그 어떻게 보면 32살, 33살이면 어리잖아요. 그 어린 여성 정치인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피비린내나는 공작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을지 막 드러나고 있는데도 왜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그 무슨 하트 뿅뿅 날리는 그 여러 가지 그 SNS 이런 거라든지 사진 어깨 툭 치고 이렇게 가는 이 동영상도 나오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공관을 들락날락 했다는 것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내 정치 개입 안 한다면서 왜 그 정치인들을 공관에 불러놓고 식사 정치를 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이현주 TV 다시 네.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현주 TV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청년 정치 네. 또 뭐 이런 이제 중도 정치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좀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순수한 줄 알아. 네, 근데 그거 천만에요. 이게 청년 정치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청년 정치 하면서 그냥 젊으면 다 좋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마치 아역 배우들 스타덤에 올리듯이 네. 처음부터 아무 훈련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갑자기 스타덤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들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예를 들어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자리에 옆에서 그걸 지켜보게 되고 그리고 이 음모와 권모술수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못 배운 상태에서 그게 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잘못 배우는 거예요, 정치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치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생활하고 그래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 같으면 군대도 갔다 오고 네. 또 뭐 이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뭐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네, 그렇죠. 그게 돈도 직장 생활이 벌어보고, 됐든 사업이 또 됐든 이렇게 뭐가 가정도 됐든. 꾸려보고 네. 또 이렇게 아이 낳아가지고 또 애들 키우느라고 쏙도 써보고 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보고 그래야 정치를 하면서도 아 인생이라는 게 이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알면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거 고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최고 정점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때로는 물론 걸머쓸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을 위해서 때로는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 딱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네. 딴 걸 하나도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역 배우 같은 경우에 네. 처음부터 갑자기 막 성공해가지고 스타덤에 올라버리면 그 친구가 나중에 망가지지 않습니까?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네. 그 해리포터 주인공 있잖아요. 네. 자기가 지금도 그 마법사인 줄 안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네, 그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친구의 자기 실력 때문에 그 자리 간 게 아니고. 아니죠. 어렸을 때 꽂은 거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꽂아준 거잖아. 자기 실력으로 간 게 아니고. 그 나중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사실은 위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그 불쌍한 거죠. 저희 시절에 그 얄개 시리즈라고 있어요. 이거 얄개 그 배우 이승원이가 누구 있는데 아주 그 인생이 나중에 그때 완전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스타였어요. 빅스타.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인생 자체가 망가지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계속 너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스타가 되니까 그 다음엔 이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막 병들고 이상하게 되고 막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옆에서 그렇게 정치를 배우다 보니까 본인이 박지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해오다 보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사고를 친 거죠. 지금도 자기가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생각할 있어요. 거예요. 야, 뭔 나라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조성은 막 뉴스 도배하죠. 그리고 옆에서 또 꼬드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번에 왜냐면 저쪽 세력에서는 지금 윤석열 공격을 어떻게든지 하고 있는 거니까 되치기도 당하고 있지만 야, 조금 더 공격해 뭐야. 그래. 꼬시고 있을 거예요. 이 조성은이 나중에 감옥을 가더라도 넌 감옥 가봐야 넌 뭐 몇 달이야. 그리고 감옥 가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막 꼬셔가지고 계속 잘 싸워줘. 뭐 또 터뜨릴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붕 떠가지고 야 내가 마치 여당의 잔다르크 뭐냐 투사가 된 것처럼 야 나는 그래 윤석열 부시는 나는 뭐 추미애보다도 더한 전사야. 착각하고 지금 저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군가가 또 조언을 하고 뒤에서 이렇게 뭔가 코치를 하겠죠. 네. 그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인간적으로는. 그 공작에 네. 조성은도 공작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일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거기다 김일성 그 어떤 찬양하는 그런 글도 쓴 걸로 봐서는 더 깊게 들어가면 어쩌면 대한민국의 야당 파괴 공작 이런 또 일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더 나아가선 저는 또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당으로 확대되는 상황. 이거를 다른 후보들이 윤 후보가 공격당한다고 박수만 치거나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어쨌든 이걸 빨리 극복하자 하는 네. 거 하나. 그다음에 또 윤 후보도 이런 상황이 자꾸 계속되면 윤 후보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로감이 계속돼요.
그래서 정치 혐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거는 잘 극복을 같이 힘합해서 하되 앞으로는 이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윤한테 절대 유리하지가 네, 않습니다. 당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네.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